저는 저기 대학원 다니면서 진단학을 전공했거든요. 진단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한의학의 진단법에 대해서 제가 그 대학원을 그 석박사 과정을 마치면서 진단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제 주전공은 저기 맥진입니다. 근데 맥진이를 제가 이제 맥진을 하는데 맥진이라고 해서 맥진이 그냥 중요하다고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지는 않고요.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망진이라고 해서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들어오실 때부터 환자분들이 막 그쪽에서 막 고통스럽게 뭐 쩔뚝쩔뚝 걸으신다든지 무릎이 아프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프시면 제대로 못 걷는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뭐 머리가 아프시면 이렇게 이마에 손을 올리고 있다든지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를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얼굴색의 변화 같은 거, 피부색의 미묘한 변화 같은 거를 봐서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에서 거울을 보게 되면은 얼굴이 유난히 노라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한의사들이 딱 보고 첫 인상으로 아, 이분 같은 경우는 비위 쪽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또 얼굴이 이렇게 허옇게 저기 윤택기 없이 이렇게 퍼석퍼석한 얼굴이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은 아, 이분 같은 경우는 폐가 약하구나, 폐 기운이 허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문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방금 송승 원장님이나 조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어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은 일단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언제부터 아팠는지, 언제 심해지는지, 그리고 통증의 양상은 쿡쿡 쑤시는지, 아니면 은근하게 계속 아픈지, 아니면 찢어질 것이 아프든지, 꼬이듯이 아픈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같은 거를 제대로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문절 해갖고 그다음에 문진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는 냄새 맡을 문인데 예를 들어서 그 땀이 많이 흘린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는데도 냄새가 안 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나는데도 냄새가 많이 나는 분이 있죠. 그러면은 같은 땀이 흘린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냄새가 안 나는 땀을 흘리는 경우에는 몸이 차가우신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냄새를 많이 나는 땀을 흘린다고 하면은 이제 그분 같은 경우 몸에 열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절진이라고 해갖고 눌러봐서 이 사람의 이제 어떤 문제를 찾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복진도 그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복진 같은 경우는 배를 위주로 해서 가슴이나 배를 위주로 해서 눌러보고 어디가 딱딱하게 굳었는지 어디가 말랑말랑한지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덩어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맥진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한의사가 이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을 통해서 우리 그 몸에 어떤 장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폐의 기운은 정확히 잘 찌고 있는지 심장의 기운은 정상인지 이런 걸 보고요. 그리고 담이나 어혈 같은 그런 노폐물들이 몸에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망문문절 이 네 가지 그 진단법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통틀어서 참고해서 진단하는 거지 뭐 그 흔히 말하는 척보고 압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예, 이런 것들 통합해서 하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맥을 통해서는 굉장한 경험도 필요하고 우리 선주들도 맥을 통해서 다양한 질환들의 진료를 했잖아요. 네네. 맥의 어떤 상태를 점검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그 맥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들면은 맥물 잡고 뭐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맞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좀 약간 신격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맥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의학의 진단법은 맥진뿐만 아니라 모든 진단법이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병의 한열 허시를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맥을 잡았는데 맥이 굉장히 힘이 세다 그러면 이걸 유령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몸에 사기가 굉장히 실한 상태라는 거죠.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몸에 있는 사기를 빼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맥을 잡았는데 힘이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몸이 좀 허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몸을 보호하는 거죠. 몸을 보호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 치료가 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몸에 어떤 노폐물이 있는가를 또 살펴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이나 어혈 같은 게 있을 때 그게 해당되는 특이한 맥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병이 일으켰는데 아 이거는 담이라고 하는 병이 담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병을 일으킨 거다. 아니면 어혈이라는 것들이 순환장애 일으켜서 병을 일으킨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치료법은 어혈을 제거한다든지 담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치료법이 되게 되는 거죠. 또 이게 만약에 아까 그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MC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감기 몸살 들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감기라고 항상 생각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꼭 감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 용어로는 식적 유상환이라고 해갖고 음식 같은 게 상하게 되면은 마치 감기 증상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증상만 보고 본다고 하면 도저히 가릴 수가 없어요. 똑같이 머리도 아프고 막 으시으시를 춥고 막 그리고 약간 감기병 있는데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맥을 보면은 만약에 감기라고 하면은 맥이 이제 붕붕 떠서 나타나는 부맥이라고 하는 맥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기가 아니라 몸에 음식의 이상으로 인해서 몸이 으스를 춥고 두통이 생기고 뭐 그런 기침도 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맥에 쭉 가라앉는 그런 침맥이라고 하는 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병이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뭐 딱 맥을 봤는데 당신은 5년 전에 어디서 사고 나면 떨어졌지 뭐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당신은 뭐 어디에 암이 있어요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암을 의미할 수 있는 맥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가지 그러니까 암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맥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검사해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암이 없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암이 없으니까 정상이다 보는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암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미리 어디 부분에 암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조금 일단 예방의학 차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에는 맥진이라고 하는 거를 포함해서 모든 그 진찰법은 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그거의 원인과 그 병이 어디에서 발생됐는가, 즉 밖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속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찾는 일종의 수단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좀 정리해 봤을 때 내 몸에 이상이 없고 건강하다면 맥은 어떤 상태로 뛰게 되는 건가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맥을 완맥이라고 하거든요. 환하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조화되고 막 그런 맥이란 뜻인데 이 맥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이렇게 진맥을 해보면은 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정상인 맥 갖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상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맥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맥이 하나도 안 잡히는 맥이에요. 그래서 뭐 맥이 크다거나 얇다거나 까끌까끌하거나 볼록 튀어나거나 뭐 빠르게 뛴다거나 느리게 뛴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어떤 트집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약간 낭창낭창하게 아주 여유롭게 뛰는 맥을 말하는데 그런 맥은 현실상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시청자님의 증상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조금만 움직여도 뭐 얼굴, 목, 상체 위주로 이렇게 땀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방병명으로는 자한이라고 합니다. 자한. 자한을 동의보감에서는 아무 때나 축축하게 땀이 나고 움직이면 심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자한은 땀이 나야 될 상황인데 땀이 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땀이 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몸이 덥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땀이 나겠죠. 아니면 옷을 두껍게 껴입다고 하면 땀이 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 더웁지도 않고 그렇다고 옷을 많이 껴입지도 않고 그런다고 땀을 내는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또 움직이면 심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한의 원인에 대해서 동의보감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하고 있는데 좀 땀이 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이제 열을 방출하는 일종의 생리적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더워져 있는데 땀을 안 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이제 항상성이 깨지게 돼서 아무튼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키워보신 분은 아시지만 애들이 열 나면 되게 엄마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땀이 나면서 이렇게 열이 내리는 걸 많이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왕한 선생 같은 경우도 땀날 때 이렇게 소주에도 카 드셔보시고 땀 내보고 그런 적 있으시죠? 그죠. 사우나도 가고. 네, 예,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일종의 그 바람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가정이 없이 땀이 나게 되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이 많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냄비에다가 물을 끓일 때 불이 너무 세게 되면은 막 물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넘치는 그 냄비 밖으로 넘치는 것이 일종의 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몸에 이제 습땀이라고 하는 어떤 수분 성분이 많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서 땀이 나시고 좀 비대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냄비에 물을 끓일 때 이번에는 불은 정상인데 물을 가득 채운다고 했을 때 불이 조금만 세진다고 하더라도 물이 보글보글하면서 그냥 넘쳐버리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기혈라고 해갖고 이 땀구멍은 위기라고 하는
기가 가서 그 작용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어줄 때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닫을 때 닫아주고 그런 개합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용을 해줘야만 정상적인 우리 몸의 땀이 분비되고 분비되지 않고 그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가 허한 경우에는 이제 이 땀구멍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르륵 풀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땀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몰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열 아니면은 우리 몸에 습담이 많은 경우, 기혈인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 때나 땀이 나고 움직이면 심해지는 자한 증상 때문에 그런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좀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덥다고 하는데 혼자 이렇게 부채질 한다는 걸 보고 그런 거 보면은 일단은 세 가지 원인 중에서 열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이 많은 상황인데 이 열이 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든지 간에 열을 발생할 수 있고 그게 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열이 발생하는 장기가 중요한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열이 어떤 양상으로 나오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실한 열인지 아니면 허한 열인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일단 이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 게 있고 그리고 잠이 잘 안 와서 신경안정제 복용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열이 심장에서 발생된 걸로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심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트레스 같은 거를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 뭐가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얼굴이 막 이렇게 붉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심화가 항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심화가 있어서 열이 나르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실열인지 허열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할 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진찰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 실열이라고 하면은 그 심화를 꺼트릴 수 있는 약을 써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이라든지 황련이라든지 치자 이런 약재들을 써서 치료해야 되고요. 허열이라고 하면은 허한 거를 보호하면서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당귀라든지 그 백작약이라든지 그런 맹문동이라든지 그런 약재를 써서 그렇게 몸의 허한 걸 보호해주면서 열을 꺼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가까운 한의원 가셔갖고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임동국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 번 정도는 겪어보셨을 증상인 이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소리에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나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릴 때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검사자들한테도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타각적 이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타각적 이명 같은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아주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이명 같은 경우는 환자는 막 머릿속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린다든지 귀에서 막 보신각총이 울리듯이 웅웅거리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분들은 전혀 이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명을 자각적 이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명은 초등학생 중에서 반절 이상이 느껴본 적이 있었다고 하듯이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꼭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과로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심해지고요. 아니면 조용한 경우, 그러니까 약간 잡음이 있는 경우보다는 굉장히 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심해지는 경우에 많습니다. 심지어 겨울철에 찬바람을 쐴 때도 이명이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이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그 원인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이 발생하는 그 직접적인 원인 같은 것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명 같은 경우를 가성 이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치료하면은 당연하게 이명이 치료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자, 반면에 이런 음원이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들리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이명을 진성 이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명은 그 어떤 원인이 없기 때문에 잘 치료가 안 되고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이명들의 대부분이 이런 진성 이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주파의 금속 소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반드시 그런 소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쉬 한다는 바람 빠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은 매미나 어떤 벌레 같은 것이 우는 소리 같이 들린다든지 아무튼 각양각색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들리는 것이 한 가지로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섞여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에서 나는 소리의 어떤 형태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리의 형태와 병의 원인은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명이 굉장히 크게 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작게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소근소근 속삭이듯이 들리는 경우가 있고 막 종이 크게 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명 때 나타나는 소리의 크기는 병의 허실과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허과 실을 진단해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의학적으로서는 이명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첫 번째로는 신의 이명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너무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중년 이후에 어떤 큰 병에 걸렸다든지 노역을 많이 받았을 때 생기는 이명인데 이 신이 허해져서 발생된 이명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비의 이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비의 기운이 약해서 생기는 이명이고요. 세 번째로 실증으로서는 담화 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매운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먹어서 몸에 열이 쌓여서 생기는 이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화 이명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명이 생긴다고 하죠. 그런 이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이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턱관절이나 목에 문제가 발생할 때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는 이런 그 각각의 이명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임동국 원장이었습니다.